현재. 의사 선생님이 뭐래? 어디 부러진 거 아니래? 우리 나이에는 그저 관절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손주 안 울고 잘 놀았어? 다행히 뼈는 괜찮은데 인대가 좀 늘어나서 며칠 고생한다고 하네. 그래 울지 마. 이번에 아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며느리 불러야 하지 않아? 이만한 일로 무슨 며느리야. 이따가 아이 데리러 오면 그때 말하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깨어났어? 홍수엄마, 미안해서 어쩌지? 집에 갈 때까지 우리 손주 좀 안아주고 있어야 되겠어. 내가 이 꼴이라서. 그게 중요해? 이렇게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귀한 손주 나한테 맡기고 우리 좀 쉬었다 가자. 나도 늙었는지 금방 지치네. 손주도 귀하지만 우리 몸도 귀할 나이예요. 그렇지 아가? 까꿍. 내 입맛대로 주스 사왔는데 괜찮지? 저 녀석 기저귀 봐줘야 하는데 치료 내내 기저귀 걱정이었어. 그렇지 않아도 다 갈고 놀고 있네요. 그렇지? 아이고 이뻐라. 까꿍. 홍수엄마 덕분에 내가 한결 수월하게 병원 왔네. 이만한 일로 일하는 영감을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쁘다고 노상 칭얼대는 아들 내외를 부를 수가 있나. 아무튼 고마워. 조만간 집에서 만난 점심 대접할게. 이웃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편히 봐주고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강아지? 잠시 쉬는 동안 내가 볼게. 이리 오세요, 우리 손주. 할미가 우리 손주 기저귀 빨리 하다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우리 똥강아지 기저귀 빨아주다가. 그래도 할미는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 똥강아지 보는 힘으로. 며느리한테 진짜 전화 안 해봐? 저번처럼 일찍 온다고 해놓고 늦게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아이가 있으면 빨리 퇴근시켜준다고 하던데 주민엄마 며느리는 아닌가 봐? 저도 나름 그게 고충이래. 정각에 퇴근하고 싶은데 밀린 업무를 하다 보면 금방 7, 8시 된다고 나름 미안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늙은이도 고민이에요. 그렇지? 니네 엄마는 오늘도 늦을까? 집에 가서 저녁도 차려야 하고 그런데 이럴 때 딸이라도 부르든지. 보는 내가 딱해서 그래. 그럼 며느리 일찍 오는지 확인해 볼까? 우리 손주 좀 안고 있어봐. 그래, 늦는다고 해도 다쳤다고 일찍 오라고 해. 여보세요? 비니엠이냐? 그래, 나다. 너 지금 바쁘니? 아니요, 잠시 통화는 가능해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님? 우리 비니는 잘 놀고 있어요? 비니 걱정은 하지 말고. 너 오늘도 늦니? 상황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비니 기저귀 빨다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좀 다쳤거든. 많이 다치셨어요? 그럼 우리 비니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어머니 어디신데요? 홍숙이 엄마가 같이 와서 보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부터 며칠간만 비니를 데리고 가서 며칠만이라도 보면 안 되겠냐? 깁스는 아니라도 붕대를 감고 있으니 움직임이 불편하구나. 네, 그러시겠어요. 근데 오늘은 일찍 들어간다고 해도 주말부터는 다시 회사에서 감사가 있어서 늦어질 것 같은데 주변 할머니들한테 도움받으시면 안 될까요? 그이도 저도 워낙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오늘만 오고 주말부터는 다시 맡기고 가겠다는 거냐? 친정엄마한테 부탁했는데 미리 약속이 있어 안 된다고 하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따 퇴근하고 가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머님, 상사가 불러서 그만 끊어야겠어요. 비니 간식 잘 챙겨주세요. 오냐, 알았다. 우리 며느리 회사에서 바쁜 일이 많아 주말에 다시 맡겨야 한다고 하네.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바쁜 아들 내외를 주신 죄가 크네 커. 그러게 말이야. 이 지겨운 애복이 펐나 했더니 이제 손주가 내 발목을 잡네. 1년 전. 엄마, 우리 빈이 잘생겼지? 특히 날 닮아 더 잘생긴 것 같아. 그치? 아이고, 벌써부터 아들 바보 타령이냐? 아가, 몸은 괜찮니?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6개월 쉬었으면 많이 쉬었어요. 남은 육아휴직은 빈이 어린이집 들어가게 되면 그때 사용할까 싶어요. 아직 아기라서 엄마 손도 중요한데 맡겨도 충분할 것 같아서요. 그럼 아기는 누가 돌보니? 그야 엄마가 돌봐줘야지. 우리 엄마 믿고 둘 다 회사에 복직하는데 누가 봐주겠어. 안 그래, 엄마?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 아들 내외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부탁하면 얼마든지 봐줄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아들의 말투에서 며느리보다 더 깊은 배신감을 느낀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맡기는 법이 어딨어 녀석아. 며느리 네 생각도 그러냐? 어머니야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이나 집을 상주할 도우미를 불러야죠. 미안한 말이다만 너희 친정엄마는 뭐라고 안 하시든? 우리 장모님 이번에 무릎 수술하셔서 우리 빈이 봐줄 형편이 안 돼요. 엄마, 우리가 그냥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육아 도우미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을 드릴 테니까 부탁 좀 해요. 네? 이 녀석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네 아버지 출퇴근 시켜드리고 집안일하면 하루가 금방이야. 엄마는 언제 장가만 가면 손주 다 봐주겠다고 해놓곤 막상 이러시기야? 우리 빈이 그냥 남의 손에 맡겨? 아직 1살도 안 된 애를 남한테 맡겨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보단 가족이 정서적으로 훨씬 낫지.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드려. 엄님, 정말 힘드시면 저희도 육아 도우미 부르려고 했으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당분간 탄력제로 출퇴근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냐? 뭐긴 뭐야, 돈 봉투지. 그러니까 이 돈 봉투를 나한테 왜 주는데? 에이, 엄마는 당연히 꽁으로 부탁할 수 없잖아요. 6개월치 선불에 엄마 예쁜 옷 사입으라고 조금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빈이 좀 부탁해요. 아버지도 우리 빈이라면 좋아하시잖아. 퇴근하고 빈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침 저녁으로 데리고 오고 가는 거냐? 그게 사실은 엄님. 어떻게 그래요? 우리 집하고 엄마 집하고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지역도 다른데 매일 왔다 갔다 하느니 차라리 상주하는 육아도우미 이모 쓰는 게 낫지. 그러지 말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데리고 가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데리고 오는 걸로 하면 안 될까? 할머니가 키우면 정서적인 안정이 크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중에는 내가 키우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너희들이 데리고 가겠다 이거니? 힘드실까요? 저희 친정엄마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술 후유증인지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면서 힘들다고만 하시네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됐다. 우리 빈이는 내가 돌볼 테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대신 유치원 갈 나이 되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만큼 너희들이 육아휴직을 해서라도 키워야 한다. 난 거기까지만이야. 당연하지. 내가 약속해요. 우리 엄마 앞으로 2년만 고생하시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 마세요. 그리고 돈은 6개월에 한 번씩 드리고 빈이한테 필요한 돈은 매달 보내드릴게요. 아서라. 빈이한테 들어가는 자질구레한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빨리 넓은 집으로 이사갈 궁리나 해. 방 2개짜리 금방 좁아진다. 알겠니? 역시 우리 엄마는 시원시원해서 좋다니까. 아버지는 엄마가 잘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장 다니시니까 밤에만 잠깐 보겠네. 우리 엄마 빈이 보면서 더 젊어지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빨리 돈 모아서 집도 넓히고 맞벌이에서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라는 게 알면서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아들 내외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고마워 손주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육아가 힘들다고 해도 내 아들의 핏줄이고 내리사랑인 육아 담당으로 할머니만한 사랑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 역시 돌봐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돈까지 준비해온 모습을 보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아들이 귀한 집안으로 장남의 장손을 낳아준 며느리가 더없이 예뻐 보였습니다. 육아 담당 몇 달 후, 우리 예린이랑 동갑인데 비니는 크네? 부럽다. 우리 예린이 또래에 비해 체중도 적어서 은근히 고민이야. 딸하고 아들하고 같니? 뼈 무게부터가 다른데 체격 차이는 확실히 다르지. 분유랑 모유를 같이 먹여. 비니는 엄마가 짜놓고 간 모유에다 부족하면 분유로 먹으니까 훨씬 통통하고 건강하더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나오는데 어떡해. 오빠네는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날은 칼같이 아이 데려가고 있어? 그런 게 네가 왜 궁금한데. 회사 그만두고 애만 키우니 좋냐? 얼굴이 더 좋아졌다. 마음이 편해서 좋아. 아이한테 미안해서 우선 그만두고 나중에 다시 병원 들어가면 되니까 괜찮아. 간호사가 그건 좋구나.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 평생 직장이네. 면허증을 괜히 따겠어? 그러니까 기술직이 최고라는 거지. 그런 거 보면 옳게 아닌 독한 거야, 대단한 거야? 아이가 눈에 밟히지도 않나 봐. 난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아기 거 어쩌나 궁금하고 걱정인데. 어디서 이간질하려고 그래.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못 쓴다. 너하고 올케는 상황이 다르잖니.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모아서 집 늘리겠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오히려 내가 고맙다. 엄마는? 말이 그렇다 이거지. 부러워서 그래. 우리 시어머님은 딱 잘라 거절하면서 매달 용돈은 잊지 말고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님은 진짜 없는 거지. 나도 돈 주니까 안다. 나도 엄연히 육아 도우미 출근인 셈이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니야. 비니 할멈 있어? 우리 놀러 왔네. 집에서 손주만 보지 말고 우리랑도 놀고 그러지. 꼭 우리가 오게 만들어요. 어서들 와.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볕이 좋아서 나가보려고 했는데 왔네.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죠? 어머, 이 집 귀한 딸도 오셨네. 어디 보자. 아유, 딸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노. 까꿍. 엄마 심심할까봐 왔나 보네. 아이고, 이 집 손주들 다 모여있네. 편히들 앉으세요. 제가 다과 좀 가져올게요. 엄마, 예린이 좀 봐줘요. 알았다. 냉동실에 떡도 있으니 그것도 내와라. 차는 뭘로 하겠어? 난 따뜻한 커피. 그럼 미안한데 나는 따뜻한 녹차 좀 다오. 네네. 제가 알아서 넉넉히 준비해 올게요. 그치들은 손주 안 봐서 좋겠네. 다들 외가에서 봐준다며? 친정엄마가 있는데 뭐하러 할머니한테 맡기겠어. 그래도 한 번씩 서운해. 외할머니 손에서 커서 그런지 만나면 대면대면 하는 게 서운하긴 하더라고. 우리도 그래. 은근히 외할머니한테만 안기고 내가 오라고 하면 잘 오지도 않고 돈 주면 그때서야 쭈뼛쭈뼛 온다니까. 어린 것들이 더 영악해. 영악한 게 아니라 자주 안 보니까 그러지. 나도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자네들하고 같은 처지일 거야. 비니 할멈, 주말에 등산 안 갈텨? 동네 할머니들 모두 가까운 산에 등산 가자고 말 맞춰놨는데 같이 가자. 안 돼. 왜 안 돼? 금요일에 아들네가 와서 손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육아에 지친 몸 좀 풀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아들 내외가 못 온다고 하더라고. 무슨 프로젝트인가 뭔가를 맡아서 못 온다고. 꼼짝없이 2주간 우리 빈이랑 놀아야 해. 그리고 연간 밥도 차려줘야 하고. 올케 언니도 못 온대? 회사가 다른데 무슨 프로젝트가 같아? 그런 일은 매우 희박한 일인데. 다른 꽁꽁이 있는 거 아니야? 둘만 놀러 가려고 그런다든지. 프로, 그것이 뭐여? 회사가 달라도 같이 하기도 하나? 프로젝트라고 회사마다 중요한 업무라서 평가에 개발까지 가면 야근도 잡고 주말도 없고 그런 일이에요. 그래도 두 부부가 같이 프로젝트에 걸렸다는 건 좀 의심스러운데? 엄마가 좀 알아봐요. 혹시 알아? 또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어련히 알아서 그러겠냐. 너 쓸데없이 분탕질 할 거면 집에 가. 예린이 감기 걸리지 않게 옷 좀 단단히 입히고 돌아다녀. 너나 덥지. 아기들은 아주 춥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집에 가려고 하네요. 그럼 재밌게들 노시다 가세요. 엄마, 나 가? 그래, 어서 가. 우리 예린이 외할머니랑 또 보자. 아이고, 저 웃는 것도 어쩜 이리 예쁠꼬. 딸이 그래도 엄마라고 잘 챙기네. 아유, 기특하네. 우리 딸도 그랬으면 좋겠다. 딸 벌써 갔네, 이 사람아. 현관에서 살 거야? 어서 와서 앉아. 우리 딸이 무뚝뚝해도 은근히 찬정이 많아. 올 때 꼭 뭘 하나씩 가져온다니까. 오늘은 봄이라고 스웨터를 사왔어. 자식 자랑 엄청 해대네. 아이, 그나저나 그럼 등산은 물 건너갔고 아까 딸 말한 것처럼 확인 한번 해봐. 뭘? 회사도 다른데 일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잖아.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는 와서 엄마 좀 쉬게 하라고 해. 아이, 그래. 이번 주만 데리고 가고 다음 주는 다 봐준다고 해. 애들이 바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긴 명수 엄마 기억나? 우리 나이 때는 시집살이 엄청 살이했잖아. 요즘처럼 아이들 맡길 생각을 어떻게 해. 그저 시집살이에 집안일에 우리 자식만 있어? 혹시 잘난 자식이 있으면 그 뒤치다까지 다 우리들 몫이었지. 홍숙이 엄마도 그랬어? 나도 그랬지. 우린 또 시골이었잖아. 애 들쳐업고 들이고 논이고 다니면서 죽어라 일만 했었지. 그렇게 일하면서도 자식은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몰라. 으이구, 짓궂다. 동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힘들었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역시 시댁이 시골이어서 농사일에 집을 나가버린 동사 아들까지 모두 책임지면서 지냈던 시절을 생각하니 참 지독하게도 견뎠구나 싶었습니다. 그땐 어쩜 그렇게 남편도 모른 척을 했었던지 제 또래의 주부들이라면 한 번씩 경험했을 일이었죠. 30년 전 과거 시집살이 시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존노에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라도 나는 짓이면 쌈딱처럼 매섭게 굴었는데 식구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갓 시집 온 저는 저보다 먼저 결혼했던 동서가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아들만 남겨놓고 새벽에 사라져버린 상태여서 졸지에 제 아이들과 시동생 아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너 지금 네 자식하고 시동생 자식하고 격지게 대하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격지게 대하다니요. 아니면 시동생 아들은 옷을 저렇게 얇게 입히고 네 자식들만 두툼하게 입히는 거냐? 그게 격지는 게 아니고 뭐냔 말이다. 그게 아니고요. 형식이 몸에 열이 좀 있어서 너무 두꺼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시끄럽다. 어디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듣고 대들려고 그래? 넌 네 집에서 그렇게 배워왔냐? 배운 거 없는 것 같으라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고 서 있냐?
네 남편 퇴근하기 전에 텃밭매야 한다고 안 트냐? 저기 어머님, 바쁘시지 않으면 애들 좀... 지금 나더러 네 새끼들이나 보고 있으란 말이냐? 어디 이런 법도가 있어? 아픈 형식이만 놓고 네 새끼들은 네가 먹고 가든 뭐라든 데리고 나가라. 늙은 시애미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요즘 젊은 것들은 저렇게 속이 없어요. 우리 때는 어디 말도 못 붙일 사이였거든. 전혀. 우리 아드님 일하기 힘들지 않냐? 어째 갈수록 얼굴이 헬쓱하다. 괜찮습니다. 회사 일 하다 보면 의뢰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 오늘 잘 보내셨어요? 나? 아이고, 어깨야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다. 뭐 큰일 하셨어요? 내 이 나이에 손주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어야겠냐? 내가 사람이 좋아서 이러지. 아이고. 당신 어머니한테 아이들 보게 했어? 그렇지 않아도 밭일이다 뭐다 힘드신 분한테 그런 것까지 맡겨?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했어요. 며느리 나무라지 마라. 누가 들으면 못된 시어머니 만나서 구박만 받는다고 하겠다.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니 지도 힘들겠지. 안 그러냐, 아가? 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네가 와서 집 나가고 못된 것의 아들까지 키우는 거 보면 대견하구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집 왔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당신이 힘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불편하게 해가면서 생색내지 마. 어머님도 그렇게 우리 오남매 키우셨어. 거기에 비해 당신은 고작 셋이잖아. 형식이야 지 엄마 오면 데리고 갈 거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말하는 건데 형식이 우리 자식이나 다름없으니 격지게 대하면 알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은근히 격지는 게 느껴지더라. 그 말은 우리 아드님이 말 잘하였네. 그나저나 형식이 애미 소식은 없다던? 며느리고 아들이고 나 몰라라 아들 맡겨두고 어디들 갔는지 내가 복창 터져 못 살겠다. 집 나간 여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인지 말도 안 하고 야밤에 보따리 싸고 나갔으니 우리도 답답하네요. 당신한테 연락 온 거 없었어? 네. 혹시라도 연락 오면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해라. 서방질에서 나갔는지 뭐에서 나갔는지 모르는 나쁜 년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집을 나간 동서와 서간을 주고받은 상태였지만 시댁에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면 더 큰 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마음에 그저 감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서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살림도 어설퍼서 시어머니의 구박은 물론 남모르게 구타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함께 살다 보니 홀어머니이신지라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알게 모르게 간섭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이긴 했습니다. 혹여라도 부부 분위기가 좋으면 불편한 내색과 함께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저에게 몸을 가볍게 놀리는 여자 취급까지 일쑤였습니다. 이번에 이 일대가 재개발인가 뭔가가 된다고 하던데 아들 들은 거 없니?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수도권과 가까워서 위성도시라는 게 생긴대요. 이 일대가 큰 도로와 함께 아파트며 상가들, 학교까지 지어진다고 하네요. 그나마 아버지가 땅이라도 남겨놓고 가셨기에 우리도 혜택 볼 기회가 생겼네요. 개간되면 그땐 진짜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나는 도시에서 못 산다. 개간되면 그땐 시골에 있는 이모네로 갈 테니까 돈이나 마련해 놓구라. 이모님이 오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걔도 지 서방 죽고 외롭다고 노래를 부르던데 여기 도시로 바뀌면 난 못 사니까 같이 살자고 했으니 그리들 알고 있어. 나도 그게 마음 편하다고. 당신은 좋겠네? 어머님이 혹여 우리 불편하실까봐 피해 주신다고 하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부부 방으로 건너간 남편이 사라지자 시어머니의 행동이 또 한 번 변하였습니다. 그만 먹여라.
어머님. 내 아까부터 지켜봤다만 우리 귀한 장손하고 형식이 줄 고기를 왜 준이한테 주고 그러냐? 행여 준이 고기만 알면 다음부터 밥상머리에서 고기만 찾을 거 아니냐? 준이가 또래에 비해 많이 약해요. 이렇게 단백질 보충이라도 해야. 너 어디서 대드는 게야? 요즘 내가 널 편하게 대해주니 만만한가 보다? 시애미 말끝마다 대드는 버릇 당장 고쳐라. 그리고 고기는 아들들만 먹이고 딸내미는 두부, 콩 이런 것도 고기랑 같다고 하더라. 다시 현재. 맞아. 그때 왜 그렇게 시어머니라는 분들은 며느리한테 독하게만 굴었는지 몰라. 요즘 같았으면 바로 이혼한다고 나올 거야. 안 그래? 이혼뿐이야? 소송도 들어가고 남지. 요즘은 되려 며느리 살이하고 산다잖아. 뭐가 됐든 우리 나이가 어중간해. 젊어서는 시집살이, 늙어서는 며느리살이. 안 그래? 며느리살이는 그나마 낫지. 난 그때로 돌아갈래 하고 누가 물으면 아이고 그냥 우리 엄마 뱃속으로 다시 보내주시오 하겠어. 징글징글했던 시절이었지. 나도 그러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만 가야겠다. 저녁에 우리 아들네가 놀러 온다고 했거든. 나도 그만 가야겠다. 우리 영감 곰탕 만들어줘야겠어. 곰탕? 어디 가게? 영감 곰탕 끓이는 게 뭘 의미하겠어. 나 놀러 가니 찾지 마시오 이거지. 하여튼 짓궂긴. 어서들 가. 나도 우리 손주 목욕시키고 나도 한숨 자야겠다. 한바탕 시끄러웠던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고 손주 목욕까지 마치고 나니 문득 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그럴 순 없다는 말이 은근히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걸렸습니다. 바쁘지 않니? 괜찮아요. 비니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문제는 목욕 끝내고 지금 막 잠들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 다음 주 주말까지 못 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해서 말이다. 아범하고 저하고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그래요. 둘이 다니는 회사도 다른데 동시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냐? 네 시누이 말로는 힘든 일이라고 하던데. 아가씨는 간호사라서 일반 직장인 생활 잘 모르잖아요. 회사가 달라도 가끔 중요한 업무를 맡는 시기가 서로 같을 수 있어요. 왜요? 비니 뱃속에 있을 때도 제가 중요한 걸 맡았는데 비니 아빠도 그랬던 적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냐? 난 또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럼 더 늦기 전에 집에 한번 오렴. 반찬도 가져가고 비니 옷들도 새로 챙겨줘야 할 것 같다만. 그렇지 않아도 내일 저녁에 비니 아빠랑 같이 찾아가려고 했어요.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면 일주일은 꼼짝 없거든요. 그럴 생각이었니? 내가 괜히 설레발을 친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럼 내일 보자.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께 드릴 옷 한 벌 샀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백화점에 가서 바꾸셔도 돼요. 아이고, 백화점 비싼데. 아무튼 내일 오면 이야기하자. 그래, 들어가거라. 2주 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저한테 속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던 아들 내외가 감쪽같이 저를 기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구나. 하긴 1년 넘게 너희들 애 봐주느라 관절이 온전할 날이 없긴 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우리가 나빴어. 그러니 한 번만 봐줘요. 네? 네, 어머님. 속일 의도는 아니었어요.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자는 비니 아빠 말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좋았니? 엄마, 무섭게 왜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아가. 네, 어머니. 비니 데리고 가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 아들이지 내 아들은 아니잖니.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해줬다고 생각한다. 너희 친정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하지 않았니? 나도 아프구나. 비니가 아토피기가 있어서 일회용 기저귀 말고 청기저귀 사용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고 삶았더니 팔목이 내 팔목이 아니다. 엄마,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엄마 앞에 큰 소리야? 아무리 주변에 환자가 없다고 해도 여긴 병원이다. 솔직히 너희들이 잘한 건 하나도 없다. 아니, 오히려 괘씸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만큼은 나도 네 엄마 편이다. 자기 새끼 늙은 부모한테 맡기고 2주간 유럽 여행을 다녀와?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동반으로 친구들하고 유럽 여행을 가고 싶든? 누구는 놀러 갈 줄 몰라서 안 간 줄 알아? 나도 있는 모임 다 빠지면서 네 아들 키우는데 노력했다.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늙은 부모 속여가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그러냐? 그렇게 내가 우습고 하찮게 느껴졌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행 한번 다녀온 것 가지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약속이었기에 위약금 안 물려고 갔다 온 거라고. 아가, 너는 할 말 없냐? 친구들하고 반년 전부터 약속된 거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잘못했어요, 어머님. 친정엄마도 안 되는 걸 시어머니는 만만하게 느껴졌나 보구나. 너희들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내 상태 알고 있지? 관절염에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손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 좀 해야겠다. 뭘? 2주간 입원하면서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입원비와 그간 너희들에게 받지 않았던 내 노동비를 좀 받아야겠다. 솔직히 너희들이 준 돈은 다 비니를 위한 돈이었지 나 쓰라고 준 돈은 아니지 않았니? 엄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나도 이번 일은 네 엄마 의견에 동참한다. 그간 우리도 네 아들 키우느라 알게 모르게 들어간 돈이 많다. 한 번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들도 간 적이 한두 번인 줄 아니? 그런 것보다 너희 엄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네 아들에게만 매달려 1년 넘게 살았다. 그럼 둘 다 일하고 장모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해? 며느라가 네가 육아휴직을 내던지 당분간 비니가 클 때까지 쉬고 키우도록 해라. 아버님, 그럴 순 없어요.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일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갖지 말았어야지.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대드는 게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배웠니? 잔말 말고 이를 빈이는 앞으로 너희들이 키워라. 네 엄마 평생 아들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다. 앞으로 나도 네 엄마 더 신경 쓰면서 노후를 보내련다. 병원 퇴원 후 평생 제 편을 들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아들 내외의 행동을 질타하며 저를 위하는 걸 보면 역시 자식보다 남편이 낫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 이유는 저를 기만하고 친구들끼리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행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고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임의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철없는 아들 부부에게 이번 기회에 시댁이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자 그간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며 손주까지 데려가라는 강경책을 썼던 것입니다. 동네산도 아니고 한라산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좀 쉬어야지. 아들 내가 병원 퇴원한 김에 여행 다녀오라고 보내준 거야. 뭐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여행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오롯이 우리 셋이 여행 온 적이 처음이지? 처음이지. 그래서 내가 차도 렌트해놨다. 내가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이번 여행에는 내가 운전사 노릇할 테니까 두 사람은 편하게 즐기면 됩니다. 우리 아들이 편하게 다니라고 렌트도 두둑히 챙겨줬어. 나는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서 자라고 호텔 잡아줬어. 2박 3일 편하게 놀고 오라고. 결국 나는 비행기 값만 댄 거네. 이렇게 차에다 호텔에다 까짓것 좋다. 맛있는 음식은 내가 책임진다. 아들 부부가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길래 저는 과감하게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살면서 여행다운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마음 맞는 친구들과 볼거리 먹거리가 많다는 제주도를 다녀오겠다 선언했고 아들이 잘 다녀오라며 용돈까지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여행 첫날 밤 여기 온천까지 가까워서 진짜 좋다. 피부가 아주 매끄러워. 그러게 새색시 마냥 피부도 보들보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배도 든든하고 임금님이 부럽지 않네. 소화시킬 겸 맥주 한 잔씩 하지. 그거 좋지. 어째 내가 나가서 사와? 아서. 그럴 줄 알고 할매들 목욕 갈 때 편의점에서 술하고 안주 사놨지요. 냉장고에서 꺼내기만 하면 돼. 언제 그런 센스를 가지셨을까? 아이고 시원타. 꼭 처녀 시절로 돌아갈 기분이다. 그러게 아주 시원하고 맛있네. 세상 별거 없어. 이런 게 행복이지. 그래, 며느리는 반성 많이 했고? 그러고 보면 참 간들도 크다. 아니 국내 여행도 아니고 2주간 가는 해외여행을 부모님 말도 없이 다녀온다는 게 말이 돼? 누가 아니래. 속이 없어도 단단히 없으니 말이지. 며느린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동참해서 나중에 알리면 된다는 아들 말에 더 괘씸함이 몰려왔다니까. 내가 아들 헛 키웠구나. 나를 그냥 어디 보모쯤으로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왈칵 서럽더라고. 그래도 이번에 남편이 큰 건 했다고 하던데. 맞아. 평소에 너무 무관심해서 나하고 사는 사람이 맞나 싶었는데 막상 이런 일을 겪으니 나보다 더 노여워서 호통을 치는데 은근히 든든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러면서도 뭐가 그렇게 서운하던지 은근히 서운해서 눈물이 났어. 옛날에 시어머님한테 구박받을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시아버지 노릇하는 것인가 싶은 게 나도 모르게 속 좁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나 같으면 더 화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작에 그러지 그랬냐며. 맞다. 어째 그리 과거의 영감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갈했을까? 편들었어 봐. 그날부로 우리 모두 시댁에서 소방 맞는 날이지. 맞아. 2박 3일간의 여행은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다 늙은 할머니들이 무슨 여행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몸이 늙었지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기에 젊은 사람들 못지않는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어쩌겠습니까? 아들 내외가 싹싹 빌며 애원하는데 또 한 번 쳐줬습니다. 또 한 가지, 아들 내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제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회사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손주와 함께 있을 수 있어 진정한 행복을 배웠다고 하는 아들 내외를 보면 엉뚱한 짓이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기특하다는 생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내어주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처럼 저 역시 귀한 손주를 얻은 대가로 할매 육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